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경제가 진짜 안 좋은 건 알아 몰라 너.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걸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과거 그건 네 경제고. 네. 과거 같으면은 진짜 기사가 하루에 600개씩 쏟아져야 될 상황이야. 네. 근데 안 쏟아지잖아. 경제 살리러 출발합니다. 경제. 민생 천재, 고발 천재, 데모 천재,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천재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경제 살리는 이야기, 민생 살리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 아까 전현희 살리기 이야기 좀 들었잖아요. 전현희 살리기는 아니에요. 전현희 원장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정말 악의적으로 죽임을 당할 뻔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도 의미 있어서 제 기다리는 시간에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매불쇼 길어졌다고 좀 불평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좋았다니까요. 굳이 그 얘기를 하시네. 네. 아니 예를 들면 제가 이것도 갖고 왔는데 전현희 원장님 말고 이분 양평군 의원님, 양평군 의원이에요? 예.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 제기했다가 이분 제명돼 버렸어요. 4일 만에. 이런 세상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군 의회에서 제명됐어요? 네. 국민의힘 의원 5분이 민주당 의원 2명이라고 4일 만에 전격적으로. 제명됐어요 실제로? 이분은 제명됐어요. 그러니까 그 제명 사유가 뭔데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한테 의원실로 초대해가지고 도대체 왜 갑자기 고속도로가 55% 노선이 휘었냐, 양평군 안내선 100%가 휘었느냐 따지니까 우리도 몰라요. 위에서 국토부에서 내려왔어요. 뭐 이런 것을 이야기 실토를 하니까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일부 인터넷 언론에 공개를 했다고. 근데 그건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공무원 답변이 이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강상면안이 채택될지는 누구도 몰랐어요.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공공지구비에 연루된 안모 국장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뭐 이런 취지예요. 와, 제명됐어? 예, 아니 뉴스 천재, 진행 천재 최욱 선생 모르는 이야기도 있네요. 알고 있지. 그렇죠. 분위기 맞추려고 그런 거죠. 놀란 척하는 거죠. 예, 역시. 방송은 둔재네. 방송은 완전 둔재야. 내가 몰라서 물어. 예, 방송 둔재 풋살 둔재입니다. 예. 그래서 터진다. 이거 아니 방송 기법을 설명을 다 하면서 해야 지금 돼. 시간 많이 됐어. 예, 빨리 예, 들어보자. 그래서 이분을 이분이 부당하게 제명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부당한 비겁한 예. 의원 제명 즉각 처리하라. 즉각 처리하라. 예. 그러니까 요즘은 뭔가 존이라는 사람들이 다 제거되잖아요. 홍범도 장군님, 박정훈 대령님, 전현희 위원장님, 여현정 군의원님. 그래서 정말 서글픈데 네. 그런데 이런 저희들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우리 매불쇼 너무 좋아서 제가 매불쇼 머리띠도 하나 선물로 갖고 왔어요. 누구한테 주려고요? 최욱 MC님 드리려고요. 이거 네. 그것도 돼요. 불빛도 나와요. 네. 정성이 네. 대단하십니다. 시동이 키도 갖고 왔어요. 네네네. 내려놓으시고요. 아니 네. 한 번만 이게 네. 요즘 너무 사람들이 시간 많이 힘드니까 형 해야지 이거.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해주세요. 불도 들어오네. 아니 좀 큰 걸로 해오든가. 아유 가뜩이나 머리 큰데 왜 아니 이거 조그맣게 왔어. 잠깐 웃고 가시고요. 알았어. 빨리 줘. 머리띠 한 번만 내가 해줘요. 하라고. 네. 이거 참 정말. 와 불도 아, 박수. 들어와. 와. 매불쇼 200만 구독자로 가자.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구독자. 아니 왜 네, 제가 좋아서 그런데 예, 못하게 예, 하세요. 알겠습니다. 돈도 안 받고 자발적으로 하는데. 아니 하지 마세요. 시키는 것만 하시고. 예, 네,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설명은 정말 쉽고도 명쾌하고 네. 전달력은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동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네. 진짜 설명이 너무 쉽고 깔끔하다고 칭찬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네. 딴 데서는 도저히 겁나서 못하는 어려운 주제론을 갖고 왔어요. 이러다가 망해. 그러니까 오늘이 도전의 마지막입니다. 요거 성공하냐 못하냐 네. 저한테도 굉장히 시험 때입니다. 시험 때입니까 오늘? 어려워. 주제 좀 과도한 어렵죠. 알겠습니다. 화를 부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아니, 좀 먼저 어려운 이야기여서 형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 네, 하나만. 소장님.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민생에만 집중해서 고발은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욱 MC님이 최근에 분노한 두 가지를 제가 봤어요. 제가요? 예. 그 우리가 이제 뉴스 브리핑을 할 때 그 잔고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최은순 장모와 네네네. 김건희 여사가 예. 연루된. 네. 근데 그 법원 판결에서 왜 공범만 잔고 조작을 해가지고 행사한 것을
건이나 기소를 하고 장모는 기소를 안 했냐는 이례적인 지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이건 말이 안 된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의정부 지검장이 고의적으로 그걸 누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잔고 조작을 한 다음에 349억 그걸 행사한 죄로 그게 기소가 안 됐거든요. 최은순 여사하고 최은순 장모님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이제 같이 했던 누군가는 있는데 그 사람은 처벌 받았어. 공범은 기소를 했어요. 기소됐어. 네. 그래서 기소가 안 된 최은순 여사 장모님과 김건희 여사를 저희가 잔고 조작에 공범 또는 주범으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사건이거든요. 돼서. 그리고 이거는 민생 관련이냐면 결국 잔고 조작에서 돈을 빌리고 법원에까지 냈잖아요. 그럼요. 소송 사기잖아요. 그럼 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됐거든요. 네. 다른 사람 민생이 침해되는데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고발하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일이잖아요. 이게 너무 심각한 그렇잖아요. 사건이에요. 네, 이것은요. 그런데 이거 안진거리 고발 안 하면 아무도 고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누군가가 하기를 기다렸거든요. 그럼 쟤는 안 하려고. 근데 진짜 제가 누구 고발하고 이렇게 고발 당하는 거 너무 싫거든요. 힘든 일이죠. 저 구구단체한테 네. 최근에 5건 고발 당해가지고 네. 경찰서 조사받으러 다니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죠. 그래서 그래 나도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수사 담당이 의정부 지청이었는데 당시 박순철 검사장이 그냥 고의로 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공수처로 고발을 해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공수처가 지금 감사원 수사에 착수했잖아요. 네. 공수처의 명예와 실질이 지금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요건도 분명히 잔고 조작 행사한 거 다 알면서 공범만 기소를 하고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여사는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처벌에 딱 좋은 사안이죠. 그래서 제가 해놨고 그다음에 공흥지구 사건도 네. 거기서 100억이 넘는 이득을 얻고 18억에 가까운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안 냈는데 네. 김성교 군수 시절에 그 사건 회사 이름이 ESIND잖아요. 맞습니다. 최은순의 ES거든요. 그거는 뭐 아무도 예, 모릅니다만. 이제 그렇게 추정되고 I는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D는 디벨롭먼트인데 저희는 네. 그것을 은순이네 앤드 D 도터 네, 뭐 그렇게 하시든가 딸 하시고요. 두명 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네. 풍자를 하는데 아니 풍자. 그 사건에서도 김건희 오빠는 제가 고발도 하는데 김건희 오빠만 기소를 해요. 맞아. 주범은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여사인데 저희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기에. 그래서 이번에 어저께 다시 그분들을 개발부담금 18억을 안 내고 불법으로 인허가 기간을 연장한 것, 그다음에 개발 인허가를 받은 거 전 과정에 대해서 다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하고 왔습니다. 아, 그 또 고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저희가 윤석열 그 김성교는 고발에 빠져 있었거든요. 여주지청장과 그 양평 군수는 네. 저희 새롭게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김성교 전 당시 그 국회의원이 군수 시절에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나만 보면 고마워해. 내가 장모님 땅을 다 허가를 해줬거든. 그게 제가 2021년 11월에 고발할 땐 그때 그 진술을 확보가 안 돼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진술까지 다 포함해서 여주청에 추가로 수사를 하셔라. 주범은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인데 왜 빠졌냐? 아예 수사를 안 하고 기소도 안 하냐? 그래서 두 건에 고발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역시 왜 민생 이슈랑 관련이냐면 그 18억을 안 냈잖아요. 18억 돈을. 그게 지방 정부하고 중앙 정부에 들어와야 될 국고예요, 국고. 네. 그럼요. 그러면 그 돈으로 정말 좋은 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미 100억이 넘는 부당 아주 큰 이득을 얻었는데 네. 18억을 또 사실상 그 추가로 돈을 버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내야 될 돈 안 냈으니까. 안 냈으니까. 네, 지금 정부가 세수 부족하다고 하니까 네. 이거 경제 살리기 일환이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네. 진짜 고발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고발하고 왔다. 네, 네. 그 보고 드립니다. 아유, 네. 참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분과는 인사드릴까요? 아니 안 되죠. 얼른 아닌가요? 진짜 어려운 주제. 네, 자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어떤 내용 가져오셨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네요. 네, 아무튼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상한 데서 시작해서 끝에서는 일본으로 끝날 예정인데 잘 따라오시면은 아, 이거 예, 못 따라갈 것 같은데. 못 따라갈 가능성도 네. 있는데 최욱 선생님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최고 MC이시니까. 자, 저희가 어려운데. 최근에 한 2, 3주 계속 나라 살림 적자 얘기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속된 얘기인데 간단하게 체크하면은 7월 달까지 통계가 정확하게 나왔는데 나라 살림이 43조가 빵꾸가 났습니다. 7월까지 43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쭉 이 추세로 가면은 60조가 빵꾸 난다. 연말까지 가면 아마 60조 펑크 나지 예,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0조에 대한 대책을 내야 되는데 대책 냅니다. 60조. 만약에 60조가 그대로 들어왔다면 36조는 중앙 정부가 갖습니다.
24조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보내줘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60조가 빵꾸난 상황에서 중앙 입장에서는 자기 살림에서는 36조가 안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36조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이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10조는 그냥 안 쓸게요. 아 10조는 안 쓰면 되잖아. 자, 이제 빼기 들어갑니다. 예. 이거 산수입니다. 쉬운 겁니다. 그럼 이제 26조 26 빨리 남았죠. 메워.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6조는 작년부터 아껴놓은 돈 짜투리가 남았지롱. 아 남은 거 6조 있다. 그럼 이제 20 남죠. 20 남았어, 20 그러니까 그 네. 20조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할 이거는 거야? 용 빼는 재주 없지? 국채 발행해야 되겠지? 라고 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나라에 빚내는 거 안 한다. 그거는 정말 예, 싫어하죠. 진짜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니까 20조. 그 20조에 대해서 드디어 추경호 총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대책을 마련했다. 신의 한 수가 나왔다. 오. 라고 짠 하고 지난주에 발표가 쫙 돼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그게 신의 한 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추경호 총리의 대책은 이겁니다. 그 20조 공자기금이라는 데 있지롱. 그 20조가 공자기금. 공자기금은 또 뭐야? 맹자 공자가 아니고요. 공적 자금 기금 운용. 바로 그겁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입니다. 아, 예. 공공자금 관리기금. 앞자리만 야, 가만히 맞고 있어, 뭐. 어설프게 앞자리만 알았네, 맞고 내가. 중간 단어가 다 틀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관리기금. 거기서 기금이라는 게 있나 보네. 그렇죠. 이게. 거기서 내가 20조를 땡겨오는 방안을 생각했지롱 라고 하면서 네. 신의 한 수다라고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는데 네. 그게 신의 한 수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자기금 줄여서 공자기금이 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 뭐야? 나라 살림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그다음에 기금. 일단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일반 회계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보통 때 쓰는 살림살이. 일반 회계는 보통 때 쓰는 예, 살림. 가정으로 치면 그냥 맨날 쓰는 가계부. 가계부. 그게 일반 회계입니다. 일반 회계. 네. 근데 기금은 뭐냐? 기금. 그냥 아예 따로 빼는 거예요. 별도로 특별한 목적, 특별한 활동에만 쓰는 돈을 따로 빼놨습니다. 네. 가정 살림으로 치면 이겁니다. 이거 아들 등록금이야. 음. 빼 살림에 섞지 마. 빼놔. 목적이 분명하네. 목적이 분명하죠. 네. 이거 딸내미 시집 미천이야. 빼. 목적이 분명해.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아들 학업 기금, 그렇지. 딸 어. 결혼 기금. 이렇게 이름을 뺍니다. 기금이라고 붙는 건 다 이렇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따로 뺀 돈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기금이 67개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엄청 많네요. 7개나 있어. 예, 일반 회계 말고요. 지금 기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금이 엄청 많으다 보니까 어떤 기금은 돈이 조금 남을 때도 있고 어디는 좀 모자랄 때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의 은행, 기금의 보험, 기금의 저수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공자기금입니다. 그게 공자기금이야. 나는 오늘 알았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됐어요. 이 공자기금. 기금들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공자기금에서 이 기금엔 돈이 좀 모자라? 내가 꿔줄게. 저 기금엔 돈 좀 돈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하고 있는 기금이죠. 조정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추경호 총리 말 공자기금에서 20조가 남아있지롱. 내가 그거를 일반 회계로 다시 넘겨서 나라 살림에 쓰면 되지롱 이렇게 발표한 거죠. 언뜻 들으면 야 공자기금 20조 있는 거 그럼 누구는 몰랐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신의 한 수야?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목적성이 있어서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공자기금에는 그럼 원래 돈이 남아있었나? 그게 아니죠. 아니요? 공자기금에서 20조를 땡겨 오겠다고 말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돈이 와야 되겠죠. 와야 되지. 어디에서 그 돈이 오나 꼬리표를 찾아가 봤더니 드디어 찾았다. 외국환 평형기금. 외국 점점 어려워집니다. 오늘 어려운 거 많이 나옵니다. 외국환 어렵네. 평형기금. 평형기금. 예. 줄여서 뭔데? 외평기금. 외평기금. 여기서 20조를 공자기금으로 옮겨서 공자기금에서 다시 일반 회계로 옮겨서 아까 부족한 세수를 땜빵하겠다. 메우자. 이제 흐름 이해되시죠? 네. 외평기금, 외평기금. 공자기금, 이거, 일반 회계. 이거 땡겨와. 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예. 땡겨와 그냥. 땡겨와 이거죠. 외평기금 뭔데? 자, 외평기금 뭐 하는 거냐? 외국환 평형. 우리가 달러 환율 때문에 오르네 내리네 하면은 무역 휘청이 난리 나라가 난리 납니다. 예. 갑자기 달러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국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달러 너무 많이 올라? 갖다 팔어. 오늘 뭐 너무 많이 내려? 야 원으로 사. 조정하는 거지. 그거를 하기 위한 기금. 아까 딸내미 기금, 아들 기금처럼 우리나라가 가계부에 쓰지 말고 그 돈 따로 빼놔. 외환에 문제 있을 때마다 이 돈 가지고 개입해라고 마련한 돈이 외국환 평형 기금이에요. 네. 중요하네. 근데 거기 지금 원화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외국환 평형기금 공자기금으로 옮겨. 공자기금 있는 걸로 옮겨. 다시 그걸로 일반 회계로 써. 지금 이 흐름인데 네. 외국환 평형기금에 왜 돈이 많이 남아 있을까요? 남은 게 아니에요. 올해 환율이 엄청 높아가지고 달러 환율 방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러를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거예요. 달러를 팔죠. 팔면 반대로 뭐가 생깁니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이 쌓였을 뿐입니다. 꽁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는 그 시계열 흐름 중에서 아. 올해 원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거 가져와. 이게 지금 추경호 총리의 꼼수인데 그러면 자 알았어. 이제 현금 흐름은 알았는데 다 좋다 이거.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 빚 안 내서 해결하겠다는 거니까 어쨌거나 뭐 외평기금이든 뭐든 갖고 와서 해결했으면 그래서 빚은 아니잖아라고 하면 그 대책이 맞는 거 아니야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닙니다. 외평기금에서 공작기금으로 왔죠. 다시 외평기금에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지. 넣을 때 그냥 넣습니까? 이자 붙여서 넣어야 됩니다. 어. 빚이 뭡니까? 빚은 안 갚아도 되는 건 빚이 아니죠. 준 거죠. 네. 빚은 뭡니까? 갚아야 되는 거. 그리고 이자가 있으면 빚입니다. 네. 이거 빚이에요, 아니에요? 빚이죠. 빚입니다. 이거 이자도 빚이에요. 나오고. 예. 이자 넣어서 공작기금에서 외평기금에 넣어야 되니까 빚입니다. 어. 그러니까 빚 없이 해결했다는 게 뻥이야. 뻥입니다. 말장난이야. 자, 그냥. 그런데 말장난. 말장난인데 아. 문제는 뭐냐? 그 20조를 외평기금에서 공작기금으로 뺐죠. 그럼 그거 없어도 되느냐? 되냐? 그렇지. 어. 난 아까부터 그게 그게 이상해. 불안했어. 얘는 괜찮을까? 돼?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세요? 정부가 어떻게? 내년에 외평 기금에 직접 원을 갖다 20조를 땡겨 쓴 거를 다시 꽂으려고 원화 외평채 외국한 평형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너무 어렵죠? 아니 그게 아니라 국채 바로 그겁니다. 그거 하나 안 하려고. 아니, 그거랑 뭐가 달라 지금? 야, 나 역시 진짜 너무 웃긴다. 명예 MC 최홍님을 믿고 갑니다. 아이고. 실시간으로 이해되고 정리됩니다. 국채 그거 하나 안 내겠다고 바로 이렇게 그겁니다. 돌리고 돌려서 아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빚을 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 빚을 엄마가 안 내는 내니까 거야. 안 내니까 엄마가 나 빚 안 냈지롱 이렇게 선언을 그 했는데 한마디 하려고. 알고 봤더니 아들 등록금 기금을 헐어서 아이고. 그걸로 갚은 거고 그 한마디 하려고. 아들은 그럼 그 등록금 기금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걔는 학교 어떻게 다닙니까? 어. 학자금 대출 받았죠. 또 빚내서. 아버지가 빚내나 아들이 빚내나 똑같은 똑같잖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부는 아버지가 빚내서 우리나라 망했다고 하도 욕을 하니까 이 욕 좀 더 해보겠다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이고 이 잘 사람들. 들어보시면 이제 지금 그만 이게 얘기해. 네. 아 됐어 이제. 1번까지 나와야 되는데 요거까지만 할게요.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 국채를 대신해서 외평채를 발행하는 이 꼼수를 가지고 마치 빚 없이 해결한 것처럼 뻥을 쳤다. 네. 거의 뭐 분식회계 아니야? 장난이야?라고 하는 것까지는 지금 이해가 되겠죠. 됐어. 네, 거기까지 충분히 됐어.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또? 아버지가 빚내는 거하고 이제 막 20살 된 아들이 빚내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더 손해야? 아버지는 돈이 많고 언제든 갚을 수 있는데 얘는 평생에 그 짐을 안고 학교를 다니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애거든요. 그렇죠. 빚이 이게 달라지면서 빚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금융계에서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너무 한심하다고 아웅 수준이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아웅이 거예요. 아니네. 그냥 아웅만 해도 그냥 속았다고 해서 열받는데 아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외평채는 단기채입니다. 1, 2년에 빨리 해가지고 빨리 그냥 사실 원금을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국채는 단기채도 있고 중기채도 있고 장기채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단기채 시장에서 원래 경쟁하는 게 누구냐면 국채하고 통화채입니다. 근데 지금 난데없이 외평채 20조가 발행되게 생겼죠. 국채 단기채 시장에 외평채 20조가 끼어들어가지고 시장이 교란되기 시작했어요. 원화 발행 단기 외평채가 21년 만에 처음이에요. 옛날에 발행됐던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현장에서 죽었어요. 아니 뭘 죄송해요. 저래. 돌아가셨어. 죽은 거는 웃을 일 아닙니다. 없어. 시장에서는 겪어보지 않은 일이 20년 만에 닥친다고 해서 지금 엄청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금 시장이. 시장 교란. 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외평채가 뭐 하냐? 아까 제가 일본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외평채 가지고 장난 이렇게 쳤는데 그 내년에 이제 20조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자, 올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달러를 많이 썼어요. 그럼 지금 외평채에서 달러가 부족해졌겠죠. 그렇죠. 이걸 다시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올해 1분기에 우리가 약 2조 넘게 달러를 썼어요.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올해 외평채 다시 채울 거니까 외평채 발행하겠습니다. 한도 좀 늘려주십시오. 오케이. 국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무슨 생각합니까? 그 동의받은 한도 내에서 달러를 많이 썼으니까 달러를 달러 채워놓겠지? 사와야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 사상 처음입니다. 아까 원화 발행은 21년 만에 처음이죠. 어. 사상 처음으로 달러 사와야지. 외평채에서 엔화를 발행합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일본 가가지고 우리 채권 발행할 테니까 우리나라에 투자 좀 해주십시오. 우리한테 빚 좀 줘주십시오라고 사상 처음으로 엔화 발행을 합니다. 외평채가 엔화가 발행되는 게 처음인데 규모가 얼마입니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억에서 7천억 사이 1차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왜죠? 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에이 공부 안 해왔겠지 아닙니다. 왜 몰라?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없어요? 왜? 최 선생님 두 분 다 야 달러 때문에 지금 환이 걱정이래. 어. 들어보셨죠? 어. 뭐 오른데 내린데
걱정이시죠? 네. 그래서 외평채가 있는 거예요. 네. 외평 기금이 있는 거죠. 야, 엔화가 올라서 큰일 날 때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평 기금에서 엔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왜 하는 거죠? 정부의 이유는 이겁니다. 어. 일본과 한국의 어떤 그 협력의 상징값이 상징 아니 이게 무슨 상징값이 7천억입니다. 크리스마스 실도 아니고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평채 발행이 임박했어요. 내일 모레 시작합니다. 그래? 예, 그래서 7천억 정도가 일본으로 우리가 발행이 되고 외평 기금에 난데없이 엔화가 낑겨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고 일본이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채권국이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채권을 갖다 파는 거니까. 이게 지금 목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외평채를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뭘 만나느냐? 정부가 나라 살림 가지고 빚 안 냈다라고 한 거짓말의 끝에 외평채 가지고 장난쳤다는 게 나오고 여기서 난데없이 엔화 관련해서 외평채가 발행되면서 또 친일이야? 또 일본이야? 이유도 모르겠고 협력의 상징. 또 들어갑니다. 이거 기념주화도 아니고 무슨 협력의 상징이야. 더군다나 근데 이거는 아무도 욕은 못 하겠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들으려면 알아들을 수가 없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네. 오래 걸리죠.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도 수화를 못 하는데 그러네. 최욱 선생님을 믿고 제가 한번 수화해봤습니다. 우리 다 좋아했어 지금. 다 좋아했죠. 다 완벽하게 좋아했어. 좋아했어. 아, 그리고 역시. 그 엔화 채권을 발행하는 그 주관사가 일본에서 정해졌는데 그 대항한 애들이 다 우리나라에 심지어 라이센스도 없고 국내 전담 인력도 없는 회사가 지금 주관사로 정해졌습니다. 왜?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 MBC 스트레이트 빨리 해 이거. 왜 도대체 엔화를 발행하며 MBC. 도대체 저 선정사는 능력 있는 회사인지 우리가 지금 한일 협력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외평 기금을 마련하는데 엔화를 몇 천억씩 낑겨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와, 이거 MBC 스트레이트 빨리 해 이거. 빨리 네. 해 지금 해. MBC. 이게 어려운 지금 얘기. 언론에 계속 나오는 사무라이 채권 이야기잖아요. 사무라이 본드가 이겁니다. 예. 이게 뭐 근데 이거 진짜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에- 이런 장난을 칠 수 있는 거야. 맞습니다. 보도도 잘 안 돼요. 어려워. 어려우니까. 무슨 문제지? 왜 우리가 일본에 빚을 내야 되지? 와. 그래도 굉장히 쉽게 다 저도 알아들었어. 그래서 감탄하면서 다 공부가 알아들었어. 됐어요. 예.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니 예? 저한테 30초만 주세요. 30초. 예. 일단 우리 매부리님들하고 제가 계속 상담을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여러 매부리님들이 주식 리딩방 피해나 사기가 심하다고 실제 당하고 계세요. 맞아요. 뉴스도 나왔잖아요. 네. 매불쇼에서도 꼭 좀 이야기해달라고 당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주식 저한테도 막 문자가 막 이상하게 막 무차별적으로 문자 카톡 텔레그램 방에 주식 리딩방이라고 뭐 고식 보좌관도 갔더니 사실은 뭐 가입비 받고 도망가 버린다거나 네. 아니 유사수 실행하고 그런 거 하지 마. 뭐 그러니까 그냥. 주식 리딩방 하지 조심해야 마. 된다고. 그렇게 그 정보가 기가 막히면 지들이 그 다 투자해서 돈 먹겠지. 그러니까요. 아유, 참. 그래서 요거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8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1월달부터 물가 떨어지는 3.4%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근데 실질 소득은 2분기 실질소득은 또 3.9% 줄어들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추석 연휴가 6일이 다가오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추석 연휴 6일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돈이 부모님 용돈 없으니까. 줘야 되고 세뱃돈, 예. 뭐 세뱃돈 추석 용돈도 줘야 되고 돈이 막 없어. 또 돌아다니다 보면 소비도 해야 되고 친책 네. 들어오면 뭐 선물도 줘야 되고 막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부 대책은 650억 작년에 할인 쿠폰 발행했는데 20억 늘려놓고 마치 사상 최대라고 뻥을 쳐요. 근데 670억이면 1인당 2만 원 쿠폰이라고 했을 때 335만 명이 혜택 보는 거잖아요. 만 원씩 쿠폰 혜택을 받아도 670만 명이고 근데 우리 가구는 2,300~400만 가구인데 그러니까 너무나 미약한 없는 것보다 낫지만 너무나 네. 미약한 대책 내놓고 사상 최대라는 이런 뻥이나 사기는 치지 말자. 네. 오히려 추석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2번의 국민지원금을 줬잖아요. 재난지원금, 물가지원금을 그래서 서민 중산층들에게 좀 가구당 5만 원이나 10만 원도 지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정권은 전혀 그런 데 고민이 없으니까 네. 대신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는 4일간 면제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도입했던. 그러니까 그 혹시 어디 이동할 때 그거라도 그 기간 잘 정해서 네. 4일간 그다음에 어쨌든 1인당 2만 원 정도의 할인 쿠폰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추석 전에 마트 갔을 때 전통시장이나 그거 꼭 이용해서 네. 그거라도 어떻게든 살아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보는 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그 안진걸 소장님이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네. 시간이 좀 없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양평고속도로 용역사 정관 실태도 갖고 왔고요. 교통량 분석 원희룡 국토부가 뻥튀기 한 거. 그걸로 비용 대비 편이 보고서도 없는데 교통량만 뻥튀기 한 것도 걸렸거든요. 아니 이번에.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진짜 이거 윤석열 대통령한테 걸리면 죽는단 말이야.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 지금 말 많고 탈 많은 그 용역회사에 전관들이 엄청 들어가 예. 있다는 일은 얘기가 78명이나. 이거 아무튼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걸리지 마. 작살 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김원, 최은순 일가 땅으로 가는 것으로 이분들이 연관돼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하시네. 아 근데 걸리면 안 돼.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진짜 경로하시니까. 예. 내가 겁나서 그래. 예. 아무튼 이건 다음 주에 네. 한번 제대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